안녕하세요. 기장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머지포인트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엄청 논란도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죠. 가입자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무려 100만 명이에요. 머지포인트가 뭐냐,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머지하는 미래, 모두가 머지하는 미래,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머지포인트는 휴대전화 앱이나 상품권을 결제해서 상품권을 8만원에 결제를 하는데 그걸로 10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무려 20%를 할인해서 상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전국에 약 2만 개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확보한 가맹점에는 대기업,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하이마트 등등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고 대기업이기도 한 이런 업체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고객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지나치게 이 큰 할인폭, 무려 20% 할인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논란이 계속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같은 제품을 20%나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머지포인트가 3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사람들도 이제 사기라고 하기엔 운영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이것은 계획된 적자다, 쿠팡처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젠 사기라고 하기에는 운영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당장 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안심하고 포인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많은 분은 몇백만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머지플러스 측에서 20% 할인폭을 곧 축소할 것이다, 20% 할인폭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고 곧 축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대량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인 받고 훨씬 싸게 사고 너무 좋았는데 2021년 8월에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그러니까 전금업으로 등록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사태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전금업법에 등록되지가 않으면 머지플러스 같은 사업체는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금업이 아니면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 편의점이면 편의점, 이 한 가지 업종만 해야 되는데 머지플러스는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깔아놨으니까 머지플러스는 이 전금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품권 발행업이었고 이게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머지플러스가 이런 전금업으로 등록하라는 것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1일이 어떤 운명의 날인데요.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약 90%의 제휴 가맹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 됐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거 머지플러스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우려를 갖게 됐고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환불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머지포인트 남은 걸 다 써버리기 위해서 아직 등록이 돼 있었던 음식점에 찾아가서 50만원 이상 대량 결제를 한 뒤에 포장을 해가는 일도 있었죠.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은 매장 점주들은 정산이 실제로 될 것인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몇몇 곳은 정산이 실제로 됐다고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머지플러스 측은 공지를 내걸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 한도도 축소 운영된다, 전금업 등록을 마치고 4분기 내에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다시 이제 서비스를 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환불 신청을 하면 미사용분에 한해서 구매 가격의 90%를 순차적으로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불이 기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머지포인트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머지포인트의 대량 환불 사태가 났을 때 당시 머지포인트 본사를 찾아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그 이유는 머지포인트가 당시 찾아간 사람들한테 각서를 써줬어요. 48%를 환불해 주겠다 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90%를 환불해 주겠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직접 찾아가서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일단 달래기 위해서 48% 환불을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를 다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24%를 먼저 환불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24%를 언제까지 환불을 꼭 해주겠다라고 각서까지 써놨는데 현재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48% 그리고 각서까지 썼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환불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거죠. 머지포인트의 환불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머지포인트 소비자 모임에서는 머지포인트 환불 접수 시점과 실제 환불된 것을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지포인트가 8시부터 환불을 받았다 치면 하루에 환불이 되고 있는 인원이 8시 3분까지 환불 접수한 사람, 하루에 3분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일차에 8시 3분까지 접수한 사람이 환불이 됐고 2일차에 8시 6분까지 접수한 사람이 환불이 됐고 3일차에 8시 9분까지 환불 접수한 사람이 환불이 됐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약 2주간 환불을 받고 있는데, 이 진행 속도를 보자면 1시간 내에 접수한 사람까지 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 주는 걸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는 말은 맞지만 너무 더딘 속도인 거죠. 하루에 5분 10분씩 환불이 되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환불이 더디고 그 다음에 각서도 지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머지포인트 소비자 모임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사기 이력으로 재판 중인 암호화폐이자 뭐 이제 상폐된 코인이죠. 에드라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드라 코인의 임원이었던 A씨가 머지플러스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또 사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사기 코인 임원이었던 사람이 여기 임원으로 왔는데 이게 또 사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A 임원은 직접 본사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들을 막아서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장이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서 핑크남으로 이렇게 칭해졌는데요. 근데 이분이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지 좀 있다가 까만색 옷으로 다시 환복을 하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블랙핑크가 되었어요. 블랙핑크남. 이제 핑크에서 블랙이 되었다, 뭐 그래서 블랙핑크남이 되었는데, 제가 에드라 코인을 실제로 알긴 아는데 이 A임원이 실제로 에드라 코인에서 기술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에드라 코인 자체가 뭐 현재 수사 중이고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에드라 코인의 피해자 모임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임원이 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에드라 코인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최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A 임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A 임원이 무슨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다가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회사가 머지플러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의혹은 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곳이 머지플러스거든요. 근데 머지플러스가 자기 이름 머지플러스와 같은 이름으로 구독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머지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구독 서비스를 1년을 등록을 하면 그 금액을 토스 포인트로 환급을 해주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와 머지플러스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임원 B씨가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 B씨는 과거 토스에서 일하다가 머지플러스로 이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머지플러스 구독은 머지포인트 앱에서 매월 1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카페, 뭐 식당, 편의점 등 20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20% 할인이 이게 진짜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15,000원을 내고 구독을 할 만한데 이 금액 1년치를 결제하면 그 돈 전부를 또 토스포인트로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머지플러스에서는 토스에서 이직해온 이 B 임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원이 이 이벤트를 주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토스 측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토스 관계자는 B 임원은 어디 다른 데서는 이제 머지플러스에서 토스로 이직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표급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토스 페이먼츠라는 결제 서비스 하는 곳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머지플러스로 이직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스는 단지 포인트를 머지플러스 측에 판매한 일종의 고객 관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토스 포인트는 계속 환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이 머지플러스가 지금 환불이 너무 느리니까 이 토스 포인트 환급 이벤트는 계속 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환급이 되고 안 되고는 이 토스 포인트를 사간 머지플러스에 달린 것이라고 토스 측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 측은 B 임원은 결제 전문가, 결제 기술 쪽 전문가로 알고 있고 세간의 추측처럼 머지플러스 구독 시 토스포인트 환급과 같은 제휴에는 관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진짜 사기 업체인지 뭐 폰지 업체인지 아니면 이게 소위 계획된 적자, 뭐 우리가 쿠팡처럼 적자를 내서라도 고객을 유치를 하고 미리 예상한 적자는 감당을 하면서 나중에 투자를 받으면서 한 번에 회수를 하고 그 서비스를 이어간다, 뭐 이런 건지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4분기에 돌아온다, 뭐 계획된 적자였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 신뢰를 잃은 플랫폼을 누가 또 쓸 것이며 거기에 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그 우려 속에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내가 충전을 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직원들이 뭐 적다, 직원들 손이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할 테지만 그보다는 환불에 매진을 해서 지금 뭐 5분씩 10분씩 이거 환불되는 걸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고 이용자들이 아 실제로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구나를 느낄 정도로 환불이 좀 돼야 사람들도 좀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런 신생기업, 머지플러스 같은 신생기업에서는 이제 법률 이슈라고 하죠. 뭐 정금업법으로 등록을 잘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등장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대응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대처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대에는 너무 못 미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충전해 놓으신 분이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꼭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각서는 빨리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